자, 드라마에서는 이런 거 많은데요. 부모와 자녀 둘 혹은 셋, 여기에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족. 실제로 보기는 요즘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나홀로 가구, 아이 없는 부부, 심지어 남남이 모인 이른바 비친족 가구 이런 표현도 있더군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 이거 요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집니다. 자, 가족구성권 연구소 김순남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족 구성권 네네. 어떤 겁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이 가족 구성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낯설 수는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혼인과 혈연만이 아니라 이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족 형태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국가가 사회적으로 그러한 다양한 관계들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까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제도에서도 사실혼과 법률혼이 다르고 법적인 네네. 보호를 받는. 네네. 근데 이게 꼭 결혼만이 아니더라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네네. 합법적인 권리를 좀 늘리자 이런 개념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가족에 관한 기본법이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혼인, 혈연, 입양이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지만은 내가 가족을 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혼 동거도 이제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또 한 분이 먼저 또 사망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인생의 한때는 또 노년 동거를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친구랑 함께 또 생활 돌봄 공동체를 또 꾸리고도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돌보고 또 삶을 나누는 그 대상이 어떤 가족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와 법이 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공동체, 네네네. 울타리를 좀 폭넓게 인정하자. 네네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 울타리를 모두 법적인 제도 안으로 넣어서 보호하자. 네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에 관해서 이제 어떤 법적인 세부적인 논의는 또 많은 이제 논의들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이제 기존의 가족법이 이 사람들만이 가족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도 내가 이제 만약에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저희 보면 친구랑도 한 십몇 년을 또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때 인생에서 병원이나 의료나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공적인 자격을 원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게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 수용도, 그러니까 네네.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점점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네. 70% 가까이 되고. 네네네. 결혼하지 않고 자녀만 낳는 것, 네네. 이것도 절반에 가깝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회가 되게 빨리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1인 가구가 40% 가까이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인 가족 자체가 작년에 통계에서 20% 아래로 이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누가 정상 가족 안에 살고 있는가?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4인 가족 모델만이 이제 건강한 어떤 가족의 모델이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그 20% 아래로 4인 가구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정상 가족, 어떤 건강한 가족의 모델을 다시 좀 시급하게 재고해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 가족이 이제 혼인 혈연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돌보는, 서로 의지하고 생활하는 그 관계망으로 이제 가족을 보는 시민들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게 지금 보여주신 어떤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상가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네. 요 틀만 정상이고 네네. 나머지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배제하는 것 같기도 네네. 해서.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울타리로 들어오지 못한 이런 가족, 네네. 이런 동거 가족 이런 네네. 형태 다양한 네네. 비친족 가구들, 네네.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실제로? 네네. 그래서 최근에 비친족 가구가 100만이 넘다 이런 이야기가 통계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가장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만나보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라든지 이렇게 위급할 때도 이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자격이 없고, 그다음에 장례나 이런 순간에도 예를 들면은 이제 법적인 어떤 가족으로만 장례일 주관이 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PCR 무료 검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같이 살고 있지만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이제 네. 가족 돌봄 휴가에 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든지 뭐 재난의 상황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주거 같은 경우도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은 임대주택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되게 좀 마음 아팠던 사례는 뭐 38년을 자기가 이제 뭐 친모가 아니지만은 함께 이제 돌보고 부양을 해왔지만은 노부모 부양 주택 청약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직계 혈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네. 자격이 박탈되는 이런 거에서 어떤 기본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좀 무용고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법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그 38년 동안 모셨다는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네네네. 어찌 보면 사실은 제대로 모시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특히나 이제 좀 네네. 정신 치매에 걸렸거나 이런 네네, 노인들 네네. 그런 노인들을 기망해서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법 제도적으로는 네네. 여러 고민이 들 수 있겠다 싶긴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예, 되게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최근에 제정되었던 고아라법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네. 예를 들면은 친모나 친부 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전혀 돌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직계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의 어떤 1순위가 가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되게 분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가족 안에서만이 분쟁이 있고 어떤 가족은 분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돌봄 네. 관계를 좀 더 배제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구하라법 그때도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었죠. 아, 네네 맞습니다. 자, 네. 정부의 입장인데 좀 바뀌었어요. 저희 그래픽 네. 만들어 놓은 거 좀 볼까요? 지난해 4월에는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전향적이었습니다. 네네. 비혼, 동거 커플, 위탁 가족도 법적인 가족 테두리 안에 넣자. 네.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다. 아까 저희도 그런 논의를 했었죠. 네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행 유지하겠다. 돌아섰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통계에서 시민들의 삶이 되게 많이 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정부가 이제 삶의 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제 법률혼을 넘어서 가지고 실질적인 가족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논의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왜 그랬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전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이제 꾸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민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의 어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생애 모델보다는 사실은 훨씬 다양하게 어떤 가족적인 어떤 형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기존의 어떤 건강가족기본법의 가족의 정의를 이제 고소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아주 굉장히 좀 다른 어떤 정부의 어떤 목소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우려의 어떤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네. 네. 자, 가장 먼저 좀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건 그럼 뭐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이나 이런 어떤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비혼 동거나 이런 것들은 일찍 이제 많이 또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돌봄 휴가의 대상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가족까지 친밀한 자까지 이제 가족 돌봄 휴가의 유급으로도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 공제의 대상 또한 이제 뭐 배우자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스스로 이제 주거를 하고 있고 어떤 경제적인 것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 공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될 것 자체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가족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저는 시급하게 좀 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제 어떤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생활동반자법. 예, 예. 그래서 시민들이 결혼할 권리도 있지만은 결혼하지 않을 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어떤 이 파트너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반자로서 서로가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 생활동반자법이나 이런 법들이 좀 시급하게 우리 사회에 이루어질 때 훨씬 시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유대관계를 좀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근데 네. 이런 비판도 좀 있더군요. 최근에 저출산, 저출생, 뭐 인구 위기 이런 담론들도 네, 워낙 맞습니다. 많으니까 네, 네, 근데 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계속 인정해 나가다 보면 네네.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런 뭔가 정상적인 좀 사회가 계속 재생산이 가능한 네네.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이런 네, 비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는 흐름들이 이제 80년대부터 있었을 때 처음 시도한 게 이제 비혼 동거, 그다음에 이제 비혼으로 출산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제 동등하게 인정되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출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다양한 관계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주목해봤을 때 시민들은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삶을 기획하고 싶지 국가가 지정한 모델대로 결혼하라고만 하고 뭐 출산하라고 하면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네. 자, 근데 호주제 폐지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네네. 저희 KBS는 그 사유리 씨
혼자 아이 낳아가지고 기르는 네네. 그 예능 프로그램 가지고도 회사 앞에 시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화두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네, 존재하고. 맞습니다. 네네. 설득은 어떻게 좀 해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네네. 많은 시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가족의 범위를 다양하게 인정하면은 가족이 해체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가족의 범위를 다양하게 포함하는 것 자체는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돌봄 관계를 맺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이 동반자 관계들을 인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지 사적인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가족이 아니자라고 하는 것들을 개입하는 것이 네. 어떤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성 커플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관계를 인정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립되지 않고 어떤 시민들이 유대감을 맺는 어떤 사회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맥락을 좀 더 저는 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가족 해치가 아니라 가족은 언제나 재구성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사사건건이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를 던졌어요. 네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출연을 원하시면 고려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을 좀 계속 해나가야죠. 네네. 자, 김순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